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한적한 교회의 정원 예식장에서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객들은 하얀 리넨이 덮인 의자에 앉아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숨을 죽이고 있었다. 흰 장미로 장식된 아치 아래 신랑 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의 신부, 지우. 지우는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머리 위에 얹힌 면사포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반려견 밤비가 앉아 있었다. 밤비야, 나 어때? 지우가 웃으며 묻자 밤비는 꼬리를 흔들며 낑낑댔다. 검은 털에 하얀 눈썹이 돋보이는 시베리안 허스키 밤비는 지난 6년간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밤비는 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밤비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긴장에 찬 눈동자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왜 그래, 밤비야? 지우가 이상함을 느낀 순간 문이 열리며 예식 진행자가 입장 순서를 알렸다. 신부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고 음악이 바뀌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밤비가 짖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짖는 소리였지만 곧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지우의 드레스 자락을 입으로 잡아당겼다. 밤비야, 안 돼! 지우는 당황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신랑 민준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밤비는 드레스를 놓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며 신부의 입장을 막았다. 예식 진행자가 다가와 밤비를 제지하려 했지만 밤비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를 밀어냈다. 눈빛은 마치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듯다. 이상하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어떤 기억. 3일 전 밤비가 신랑의 셔츠 냄새를 맡고 갑자기 으르렁거렸던 그 장면. 그땐 단순한 짜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일까? 지우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입장을 멈추고 선언했다. 잠깐, 결혼식 잠시 중단할게요. 모든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신랑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우야, 왜 이러니? 무슨 일이야? 지우는 조용히 밤비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걷고 밤비를 안아 올렸다. 밤비가 뭔가 말하고 있어. 내가 들어볼게. 그녀는 드레스를 질질 끌며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채 웅성거림을 멈추지 못했다. 신랑 민주는 당황하며 뒤따르려 했지만 밤비가 다시 짖자 섬뜩한 공기가 흐르며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30분 후 지우는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밤비의 목줄과 하나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에게 사과드려요. 하지만 이 결혼은 취소돼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 흔들었다. 민준 씨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숨기고 있었어요. 정적. 그리고 곧 이어진 하객들의 탄식과 경악. 내 강아지가 내 인생을 구했어요. 지우는 밤비를 꼭 안았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밤비의 목줄에 작게 새겨진 이름표를 보다가 거기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밤비는 더 이상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의 드레스 자락을 물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밤비야, 왜 그래? 드레스 망가지잖아. 지우는 당황해서 밤비를 달래보려 했지만 밤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입장로에서 멀리 끌고 가려는 듯했다. 그 커다란 파란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다급함이 엉켜 있었다. 결국 지우는 드레스를 잡고 밤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밤비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밤비는 짧게 컹 하고 짖더니 입장로 쪽으로 몸을 돌려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마치 거기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는 속으로 불길한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밤비의 행동이 멈추지 않았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며 지우가 일어나려던 순간 밤비는 지우의 손목에 이빨을 가볍게 물고는 결코 놓지 않았다. 마치 가지마, 위험해!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회자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작은 해프닝입니다 하고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비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지우를 향해 날카롭게 짖었다.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 격렬한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입장로의 화려한 장식들 사이에서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숨어 움직이고 있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저기 뭔가 이상한데 누군가 속삭였다. 밤비는 입장로를 향해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다. 지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민준 역시 얼굴이 굳은 채 무대에서 내려와 지우 쪽으로 다가왔다. 밤비가 왜 저래? 지우야,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바로 그때 밤비는 전속력으로 입장로 쪽으로 달려들었다. 장식용 천이 찢어지고 흰 꽃잎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 틈 사이로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장식 아래 누군가 설치해둔 작은 장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폭발물이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허둥대며 도망쳤다. 민주는 즉시 지우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밤비는 그 자리에 남아 날카롭게 짖으며 장치를 향해 몸을 던졌다. 퍽! 밤비의 발길질에 장치의 외장이 부서지며 속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폭발물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다. 작은 칩과 송수신 장치들, 게다가 수상한 문서 뭉치까지. 지우는 충격으로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문서들은 모두 그녀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다. 이건 뭐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중 하나를 펼쳤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이 결혼식은 조작된 함정이다. 짧은 문장 한 줄이 붉은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다. 민준도 그 문서를 보자 굳어버렸다. 지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뒤에 일어났다. 문서 밑에 있던 작은 녹음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야, 민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우의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그녀가 몇 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오빠의 목소리였다. 밤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신부가 아닌 밤비에게로 향해 있었다. 밤비가 왜 저러지? 신부님 괜찮으신 건가? 설마 불길한 징조인가? 속삭임들이 예식장을 메웠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 서 있던 플로리스트가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끼고 눈을 찡그렸다. 하얀 꽃장식 틈 사이로 미세하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있었다. 아니, 뭔가 있었다. 밤비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대며 땅을 긁었다. 지우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밤비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꽃장식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저기. 지우가 손을 뻗어 가리키는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신랑 민준 씨,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민주는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머뭇거리는 그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건.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남자였다. 중절모를 눌러쓴 채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 예식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섬뜩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죽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우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밤비는 신경질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검은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적을 마주한 듯한 날카로운 분노였다. 남자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지우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한 쌍의 반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지우의 눈이 커졌다. 이건 우리 반지잖아? 그런데 왜?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편지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야,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 민주는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지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편지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지자 밤비가 재빨리 그것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검은 남자를 쫓기 시작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 뒤를 따랐다. 하객들의 탄식이 들렸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우야! 민준이 뒤에서 부르며 달려왔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진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건, 음, 저런 사람이 올 리가 없는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객들 또한 불안한 시선으로 민준과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밤비는 신부 드레스 자락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지우를 막고 있었지만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민준 씨, 저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바로 그때였다. 꽃장식 너머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뛰쳐나왔다. 하얀 가면을 쓴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웬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모두 물러나세요. 사회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밤비는 가면을 쓴 남자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누런 종이 뭉치와 낡은 사진, 그리고 이상하게 빛나는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 펜던트, 분명히 어릴 적 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16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 펜던트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지우야. 가면을 쓴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익숙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안 돼. 민준은 속삭였다. 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 지우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몰랐던, 아니 누군가 숨겨왔던 진실을 쥐고 있었다. 밤비는 신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낮게 짖었다. 마치 믿어, 따라가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밤비를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그녀는 가면을 쓴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 결혼식에 나타난 거죠? 남자는 가면을 천천히 벗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지우의 눈이 커지며 숨이 멎을 뻔했다. 아, 안 돼. 그는 분명히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아버지였다. 계속했다. 계속됩니다. 그 펜던트를 본 순간 지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작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그 펜던트는 분명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펜던트였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 남자의 손에 들려 있는 걸까? 그건 어머니의 거예요. 지우는 외쳤다. 가면 남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천천히 펜던트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진실을 알고도 결혼하시겠습니까? 신부님?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진실? 무슨 진실이라는 거지? 혹시 신랑 쪽에서 숨긴 게 있나 봐. 지우의 심장은 요동쳤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진실이요? 가면 남자는 펜던트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우 그리고 옆에 선 또 다른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소녀는 신랑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나란히 서 있었다. 지우는 숨이 멎을 뻔했다. 저건 민준 씨?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비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마치 이제라도 멈추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그만하세요. 지금이라도 말해요, 민준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연했다. 민준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지우야. 사실은 그 순간 가면 남자가 지우의 말을 가로막으며 또 다른 비밀을 폭로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오빠였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네. 지우의 눈동자가 떨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한 아이는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란 곳이 바로 민준 씨의 집안입니다. 민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몰랐어. 지우야. 정말 몰랐어. 지우는 눈앞이 아찔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밤비는 그런 지우 곁을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충직한 눈빛 속엔 한 가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스쳐간 기억.
어릴 적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처음 본 민준과 닮은 그 아이.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민준이었을 줄이야.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면 남자는 낮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민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 없었고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지우는 펜던트를 받아들고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진실은 깨어난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가 가면 남자를 향해 외쳤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웃었다. 당신들의 인연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그는 펜던트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 민준 씨의 가족과 당신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깊은 비밀로 얽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결혼식이 그 비밀을 깨우는 열쇠였던 겁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 사실이에요? 민준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이야. 우리 가족은 당신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어. 하지만 난 이 결혼이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어. 밤비는 계속해서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가면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의 강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동물의 본능은 때로 인간보다 더 진실을 꿰뚫어 보니까요. 그리고 가면 남자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당신의 어머니. 그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삼켰다. 지우는 한 걸음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비밀, 지금부터 당신이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갑자기 서류 가방을 지우 앞에 내려놓고는 애는 빠르게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밤비가 짖으며 뒤를 쫓았지만 이미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열어볼 용기가 그녀에게 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실이야. 우리 가족은 당신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어. 하지만 난 이 결혼이 단지 집안의 숙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널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우리 가족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귀족 가문이었지만 몰락하면서 사라진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18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통의 편지를 남겼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에서 낡은 종이니 한 장을 꺼냈다. 편지에는 내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지우는 숨을 삼켰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어머니는 우리 가문에서 지키던 유일한 비밀이었어. 그분은 단순한 사랑으로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띠고 있었지. 그 순간 가면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신부님의 어머니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가문을 하나로 잇는 선택받은 존재였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속삭였다. 두 가문이라니. 이게 무슨 전설이야? 그냥 결혼식 아니었어?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저 펜던트도 가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펜던트는 수백 년 동안 두 집안을 지키던 수호의 징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 두 분이 맺어지는 순간 그 힘이 깨어날 예정이었죠. 민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문제는 이 힘이 깨어나면 그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우는 숨을 멈춘 듯한 얼굴로 속삭였다. 저주가 있나요? 가면 남자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가면 남자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말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이었더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쩌렁쩌렁한 굉음이 울렸다. 지우와 민준이 동시에 돌아보자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다. 저건 뭐죠?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밤비를 안았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더니 마치 오래된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괴물이었다. 하객들은 패닉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회자는 아예 기절해 버렸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건 우리 가문과 당신 가문의 피로만 봉인할 수 있어. 지우는 밤비를 꼭 안으며 눈을 떴다. 그렇다면 피하진 않겠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민주는 눈가에 번지는 두려움을 지우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이서 운명을 바꾸자. 선택받은 존재.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두 가문은 대대로 예언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사명을 깨닫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했죠. 민준이 중얼거렸다. 설마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네 어머니를 지키라고 했던 건가? 지우는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사명이라는 게 뭐죠? 왜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이 모든 일이 터진 거예요? 가면 남자의 눈빛이 깊어지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결혼은 단순한 혼례가 아닙니다. 두 가문의 마지막 남은 피가 합쳐지는 순간 봉인된 유산이 깨어납니다. 그 순간 교회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형형색색의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며 예식장을 감쌌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불안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죠? 지우가 외쳤다. 가면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당신들의 피를 원하고 있어요. 빗줄기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우의 강아지 하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다. 하루는 신부와 신랑 사이로 뛰어들어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빛이 한순간에 멈추더니 하루의 몸에서 희미한 문양이 떠올랐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하루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신부님의 어머니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아지 하루에게 봉인을 맡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야말로 사명을 품은 열쇠였죠. 민주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하루가 우리 가족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건가? 지우는 하루를 안으며 속삭였다. 하루야, 대체 넌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때였다. 하루가 조용히 지우의 손을 핥더니 갑자기 신랑 민준 쪽으로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의 손목에서도 서서히 빛나는 문양이 떠올랐다. 저건! 지우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가면 남자는 침통하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피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우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설렘, 혼란이 뒤섞인 채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강렬하게 쏟아지더니 예식장 한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좌석에서 일어났고 웅성거림이 공포로 변해갔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다. 지우야, 절대 놓지 마. 우리 둘만이 이걸 멈출 수 있어. 가면 남자는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가며 마치 오래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두 피가 하나 될 때 봉인이 깨어나고 운명의 문이 열린다. 그 순간 지우의 펜던트가 스스로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펜던트 속에서 불길한 붉은 광채가 번지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이건 지우가 놀라 소리쳤다. 펜던트에서 정체불명의 문양이 형성되었고 민준의 손목에서도 동일한 문양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붉은 선이 생겨났다. 운명의 인장이 나타났군요. 가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불안감이 느껴졌다. 지우는 갈등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멈추면 오히려 이 모든 혼란이 영원히 반복될 거야. 끝내야 해. 그때 교회의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균열 사이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났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건 누구죠? 가면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이 모든 비극의 시작, 두 가문이 봉인하려 했던 존재, 잊혀진 어둠의 후계자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결국 깨어났군. 우리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존재가. 지우의 펜던트가 더 밝게 빛나며 민준의 손목 문양과 하나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도 같은 문양이 번뜩였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면 남자가 말했다. 사랑을 선택하든지 운명을 선택하든지
어느 쪽이든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단을 내렸다. 민준 씨, 함께 이겨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끝까지 함께야. 그 순간 펜던트와 문양이 하나로 합쳐지며 강렬한 빛을 내뿜었고 어둠 속의 존재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빛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지우와 민주는 서로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 새겨진 문양은 이제 하나의 강력한 힘처럼 똑같이 빛났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그들은 모두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서 있었다. 어둠의 존재는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검은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 마리 괴물의 몹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그 괴물의 눈은 불길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마치 지옥의 심장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괴물은 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두 가문이 밀어낸 진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지우와 민주는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비로소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강아지 하루는 그들 옆에서 마치 그들의 결단을 지켜보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끝내야 한다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의 결혼식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유대가 바로 이 어둠을 밀어낼 유일한 힘이야. 그 순간 펜던트에서 새어나온 빛이 극도로 강해졌다. 그리고 문양은 더욱 확실하게 합쳐지며 하늘을 가르듯 솟아올랐다. 교회의 천장이 산산조각이 나며 그 빛은 바닥을 뚫고 하늘로 쏟아졌다. 교회는 기울어지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끝이 아니야. 민준이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야. 갑자기 괴물은 공중에서 솟구쳐 올라가며 그 어둠의 힘을 뿜어냈다. 하지만 지우와 민주는 두려움 없이 그 빛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결합된 힘이 그 괴물의 어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괴물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어둠의 힘은 그들의 결합된 빛에 의해 완전히 삼켜졌다. 괴물의 존재는 점차 사라지며 교회는 한동안 침묵 속에 잠잠해졌다. 지우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손목에서 빛나는 문양이 사라지자 교회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객들은 무사히 빠져나갔고 하루는 그들 앞에서 기쁘게 뛰어다녔다. 우리가 이겼어요. 지우는 흐느끼며 웃었다. 우리가 정말 이긴 거예요? 민주는 지우의 얼굴을 감싸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운명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맞이했다. 그들이 결혼식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운명의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나아가기를 결심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